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팟짱 식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당 선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던 분인데요. 오늘 귀한 자리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이라 좀 뭔가 어색하네요. 그래요? 아니 한 달 전쯤에 나오시고 예, 처음 선거 나오신 전에 거죠? 뭐 나왔던 것 같으니까. 네, 종창 예. 토크에서 같이 예, 김창수 땜빵으로. 원장님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선거 때문에 열심히 예. 뛰시느라고 저희가 뵙지 못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아서 그래도 뭐 보람 많으시겠어요? 하나는 어떠십니까? 이겼고요, 하나는 예. 졌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동학 후보 1승 1패인가요? 예, 근데 네. 대항대표 선거는 대변인이었으니까 네네. 제가 주관하는 선거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청년위원장 선거는 제가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제 선거인데 오, 큰 선거는 진 거죠. 소홀히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소홀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선대본부장 근데 맡으셔서. 어쨌든 대변인 하면서 추미애 이 어깨띠를 메고 다니니까 네. 적극적으로 동아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1승 1패 했는데 당대표 선거를 이겨서 예.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야 되나요, 제가? 제가 축하받을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오랜만에 저희 팟짱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적어 보시면 됩니다. 예. 더 잘생겨주신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예. 어제 이동학 캠프 해단식을 하느라고 약간 몸이 좋지 않습니다. 예. 오랜만에 네. 뵙고요. 앞으로 이제 진짜 좀 자주 좀 나와서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동학 후보 캠프 해단식 하시느라고 좀 음주하셨군요.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는데 저희 김광진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뭐 선거 얘기도 좀 하고 현안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기간 추미애 후보 캠프에 갑자기 합류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합류하신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네. 후보가 전화를 해서 음. 좀 대변인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나온 후보 중에서는 음. 그래도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운동하시면서 힘들거나 재밌거나 뭐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추미애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어서 원래 이제 국회의원 4년을 같이 19대 때 하긴 했지만 네. 둘이서 차 한 잔도 이렇게 나눠본 적은 없거든요. 어. 근데 국회의원들끼리 막 서로 잘 알 것 같은데 네. 잘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 이상민 의원님이 점심 사주셨나요? 그때 19대 때 뭐 안 먹은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같이 한 그때 두세 명 사준다고 정도 했는데, 이내에서 밥 먹는 게요. 5, 60명도 채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저희 당이 이제 13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도 한 40명, 50명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오, 예, 그러니까- 의외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각자 자기의 일들에 바쁘고 음, 또 뭐 특별히 원래 인연이 있거나 그런 그룹핑이 돼 있지 않으면 네. 굳이 만나서 같이 할 일이 잘 없는 거죠. 같은 상임위원 예, 상임위가 활동, 아니거나 예. 뭐 특별한 일이 겹치지 않으면 그래서 뭐 추 대표랑 막 그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막 있어 왔다는 건 아닌 게 사실인 게 맞고요. 네. 근데 선거는 어쨌든 나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요.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원하는 최선의 카드가 뭐 안 나온다고 선거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나와 있는 분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을 이끌기에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재미있는 일 없었나요? 재밌는 일요. 네. 국회의원들이 막 엄청 잘 먹고 다닐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뭐 특히나 선거 사내 때 진미 뭐 이런 거만 예. 드시고. 네, 특히나 선거 때는 같이 이렇게 전국 돌아다녀 보셔서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끼니를 때운다는 게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특히나 또 식사 시간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또 예.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끼니를 맞춰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이분은 일단 세 끼를 꼭 먹어야 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저를 놓지 않는 그러세요? 분이신데 예. 우리 뭐 예를 들면 기자분들을 하고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대 다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한술 뜨고 그냥 얘기 듣다 보면 그냥 맞아요. 금방 끝나버리고 밥을 잘 못 먹죠. 예, 그냥 한술 뜨고 말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뭐 누가 뭘 어떤 질문하고 뭘 해도 일단 본인의 밥은 다 끝까지 먹어야 하고 하여튼 제가 한 달간을 거의 같이 이제 따라다녔는데 수행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떤 자리, 어떤 행사,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수저를 먼저 놓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는군요. 아, 그렇네요. 정치인들이 사실 얘기하느라고 뭐 질문 들어오면은 답하고 또 자기 할 얘기하고 메시지 예. 던지고 이러면은 밥 먹을 시간이 잘 없는데 추미애 대표는 확실히 이번 대표 기간 동안 인생은 잘 챙길 거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저는 18대 그때 선거 끝나고 나서였나요? 그 지역구 인터뷰를 좀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박 기자 결혼했어요? 그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왜 빨리 안 하냐고 그 기억에 있는데 18대면 아직 안 해도 될 만한 나이인데.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입니까? 한 8년 전 예. 되는 거죠? 5년 전인가요? 19대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아니죠. 18대가 있으니까 한 당선 8년, 9년 8년, 전인데 9년.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가 파릇파릇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고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결혼 안 하다가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추미애 하여튼 대표가 그런 기자들에게 살갑게 얘기도 잘하고 기자들의 상황을 맞춰서 이런 건 좀 해야 된다. 조언도 해주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생을 잘 챙길 거라고 제가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내년 대선 경선 관리까지 하게 될 텐데 사실 추미애 대표가 된 다음에 당선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대선 관리 그리고 역동성 있는 다이내믹한 경선 관리가 될 거냐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경쟁 없는 정치는 그게 정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 우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좀 전혀 다른 네네네. 문제인데요. 첫 번째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분을 선택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지금 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가 13번째 대표입니다. 그래요. 예. 한명숙 대표부터 시작해서 문성근 뭐 쭉쭉쭉 네, 이렇게 네, 오면서 정말 많네요. 이해찬 뭐 쭉 네. 해서 13번째인데요. 결국은 당 대표 임기라고 하는 게 4개월, 5개월을 채 못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정한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당 대표가 굳건하게 당을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종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네. 또 당내에 어떤 누군가가 뭐라고 어떤 계파가 흔들면 그냥 또 거기에 맞춰가 버리고 본인의 소신이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물론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던 치더라도 계속 흔들려 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굳건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추미애 대표의 지난 이력들을 보면 남들이 보기에 이제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죠. 탄핵도 그렇고 네. 뭐 노동법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정치적 뭐 소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에 결정 내려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조금 차지로 두더라도 당을 오래 있으면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또 한 달 같이 있어 보니까 종편이나 보수 언론 이런 것의 지적 이런 것에 크게 무덤덤하시더라고요. 신경 쓰지 신경 않으시는군요. 쓰지 않고 예.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런 분야에 좀 강성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성향 정도를 만족시킬 정도의 오선 의원이면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 그 안정성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역동성과 경쟁이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는 결국은 후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룰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룰을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만들어내는 룰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죠. 하향 다만 평준화시켜서 그렇죠. 뭐 경쟁해라. 네, 그리고 이건 나서 아니다. 그 사람이 뽑히면 다른 상대방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당내에서 하향 평준화를 시킬 리는 없고 네. 경쟁을 자유롭고 치열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발판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이미 앞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해보나 마나다라고 하는 것은 대선 주자를 꿈꾸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주 경선 3%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는 경선하면서 후보의 역동성으로 그걸 커버한 거예요. 중간에 룰을 바꿔서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이인제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네. 후보라고 하는 대선 주자 말 그대로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적인 룰과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어디 기초의원 나오는 것처럼 그 룰의 싸움, 뭐 대의원의 표심 싸움, 뭐 이걸 가지고 논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온라인 당원들이나 뭐 권리당원 중에서 온라인 당원들의 결집력 이런 걸 봤을 때 뭐 해보나 마나다. 벌써부터 이걸 지적하고 나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그 대선의 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원 당규상 룰은 1년 전, 그러니까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후보 선출은 180일 전까지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있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의 경선 룰은 아직 정해진 적도 없고 어떻게 할지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 2012년 대선의 룰을 보자면 그때는 100% 국민 경선 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당원의 비율이 뭐 높지는 않았던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당선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룰인 것이고요. 이제 이거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온라인 당원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끄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네. 뭐 10만 온라인 당원이라고 합니다만 이번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3만 6천 명 정도가 권리당원으로서 권한 행사를 네.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대의원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 전당대회로 봤을 때도 표의 등가성으로 보면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한 40 몇 표씩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근데 그 대의원 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도 안 하면서, 그건 다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형식은 있지만 그건 뭐 소수인 거고 네. 다수는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임명하고 예. 조직적으로 하고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근데 그 대의원 표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당원 3만 6천 명 얘기를 하는데 네.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건지 작은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지금 이제 대선을 꿈꾸는 분들이 지금 입당을 시키면 예를 들어 네. 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6개월 전이니까 6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했을 때 권리당원이 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저만 해도 순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하면 당원 모집을 막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천 명씩도 각 후보들이 모집을 하죠. 국회의원 후보자일 때도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 전국에서 지금 있는 3만 6천 명 정도도 못 넘어설 만큼 네. 자기의 지지자를 당원으로 못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이고 네. 또 다수의 예를 들면 SNS 여론이나 온라인 당원들의 표심을 보면 일정 부분은 이재명 시장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안희정 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도 네. 있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에 기대하는 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딱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어떤 주자들과 비교하자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호소력이 있는 것일 뿐이지 네. 문재인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캐릭터의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면 이 표심은 오히려, 예. 3만 6천 개의 표심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네. 나의 지지자들이 이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에 힘을 보태주시라 이 말을 왜 안 합니까?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지지자들을 그렇죠. 불러 그렇게 해서 모아야 100만 되는데, 당원을 만들어내야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 당원들이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다. 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뭐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미애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맡아서 지도부를 이끌어 가는데 의원님은 당직 안 맡으세요? 그런 질문도 좀 올라와 있네요. 오성우님께서 김광진 화이팅, 당직 하나 맡으세요. 추 대표 1등 공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종편에서 네. 어떤 글을 썼던데 공신 5인방에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어야 6인방? 된다. 6인방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숨은 공신 5인방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어서 너는 네. 숨은 게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제일 하는 앞장서서 했기 분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숨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 한데 사실 뭐 고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고요. 네. 당직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대선에서의 역할을 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어깨띠를 메고 대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김광진의 능력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저희의 규정상 선거 규정상 당내의 예비 경선,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뭐 아니면 시도지사 선거든 네. 경선과 관련해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캠프에 이름을 못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지난 선거에서 컷오프되고 뭐 이렇게 네. 됐던 분들 예를 들 들면 전병헌, 네. 최재성, 정청래 네. 뭐 이제 이런 몇몇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분들만이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 표명할 수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진성준 의원이나 뭐 최민희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 지역위원장이니까 예. 일을 도와줄 수는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음... 트위터에도 글을 못 올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선 경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역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또 당직을 맡고 있으면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당내 예비 경선에는 같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대표가 온오프라인 정당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네네. 선거에 당선되셨어요. 근데 이번 이제 인선을 쭉 하신 결과로 봤을 때 안타깝게도 이제 3명의 대변인 그리고 뭐 사무총장 뭐 여러 인적 구성을 보면 온오프라인 정당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강하게 갖기는 어렵겠다 이분들이 네. 뭐 면면을 보면 면면을 봤을 때 뭐 뭐 그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은 뭐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뭐 개파 간에 뭐 그러니까 탕평책을 쓴 예, 그런 약간은 뭐 면들은, 탕평도 예. 있었겠죠. 그리고 뭐 본인의 능력도 찾으셨겠지만 네네. 그 능력과 별도로 이번 당 대표의 기조 중에 하나는 네.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드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완성은 못 시키더라도 네. 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인적 풀이 조금 미진해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도움을 드려야겠다. 뭐 꼭 어떤 자리를 안 맡더라도 네, 그런 조언이나 네, 그런 고민은 조금 정책 하고 전략. 있고요. 안타깝게도 사실 이런 거죠. 뭐 다 멀리 볼 것도 없이요. 네.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당에서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당이 1년에 150억씩 국고 보조금을 받고 뭐 당비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당인데 당원들이 전당대회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로 보려면 뭘 봐야 되죠? 네, 오마이 TV 보면 되죠. 네,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 네. 당에서 당의 기본적인 이 매스미디어가 없이 네, 우리 뭐 당 팟캐스트도 없어지고 맞아요. 뭐 당의 네, 방송도 네. 없어지고 그 전에 뭐 문재인 TV라고 하는 뭐 이제 이런 형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네. 그땐 대선이니까 네.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진짜가 그렇게 나타났다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허... 그러기도 하고 네. 또 예전에는 약간 그 과거식으로 봤을 때 당보라고 하는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예, 정리 예. 이제 신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당의 이야기들을 일단 전하는 것도 못하니까 당연히
목소리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기본적인 일들은 조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이라면 당원들을 좀 그러니까 당에서 케어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소식도 알려주고 피드백도 받고 이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당원이 이제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네. 당비라고 하는 돈을 내는 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고객인데 네. 요즘은 동네 미용실만 해도 고객 관리 시스템을 다 갖추지 않습니까? 맞아요. 생일이라면 문자도 보내주고 문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렇죠. 네, 뭐 자를 머리 때도 안 자를 때 됐는데. 됐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도 안내해주잖아요. 근데 예. 우리 당은 내가 당비를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인데 음. 돈이 안 빠져나가도 안 빠져나갑니다라고 인사를 알려주기를 하나 아. 돈이 나갔다고 예. 잘 빠져나가니까 소중하게 쓰겠습니다라고 알려주기를 하나 아니면 내가 지금 관리당원인지 대의원인지 네. 이걸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하나 음. 우리 뭐 인터넷 쇼핑몰만 해도 내가 뭐 고객 등급이 은메달인지 금메달인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죠.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스24 같이 뭐 이런 수백만 명을 고객으로 두는데도 다 일일이 고객 등급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넷에 로그인하면 당신이 지금 어느 지역위원회 소속이고 뭐 예를 들면 현재 나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청년위원회인지 네. 아니면 뭐 그 을지로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잘 모른다고요. 그럼 당신이 할 수 현재 나이와 성별과 네. 그 직업군과 지역에 따라서 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선거를 치른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 만한 레벨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당원들도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당원, 권리당원, 권리당원. 그다음에 대의원, 대의원, 예. 중앙대의원, 그다음에 중앙위원, 네. 그다음에 당무위원, 최고위원 뭐 이렇게 쭉쭉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의 소위 레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라고 어디서 하는 경험치를 것도, 쌓아야 되는지. 네,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예. 것도 있는 것이고 음. 우리 지금 권리당원이 대의원 될 때 이번에 네. 룰을 바꿔서 다른 권리당원의 10명의 추천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제도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지명받고 아는 사람끼리끼리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알려주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당원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국회에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교육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관심 분야를 예를 들어 내가 외교 안보 분야, 교육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선택을 처음에 해놓으면 네. 국회에서 뭐 사드 관련한 토론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정책 자료집도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게요. 아니 의원님이 대표 경선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당을 개혁하는 그런 정책들 전략들이 많이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여성위원회나 청년위원회 다 후보들이 그때 나왔을 때 개혁을 한다. 더 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원들이 정말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교육도 하고 참여도 높이고 이런 건데 그게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이번엔 정말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구체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큰 비전도 중요한데 작은 결론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동참하거든요. 네. 네. 작지만 이거 하나 예를 들면 아무것도 다 안 하고 올해 당선된 지도부는 이제 당원증이라도 하나 교부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거나 네. 아니면 정의당 분들은 여기에 그 정의당 마크 달고 다닙니다. 근데 왜 우리 당 당원들은 당 배지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지 예, 이유를 이거 묻고 싶은데. 500원 1,000원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네. 이분들이 권리당원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 달에 1,000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12,000원 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000원짜리 배지 하나. 배지 하나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0원 들여서 당원증 하나 만들어 네. 드리고 그 정도의 소속감도 왜 못 드립니까? 돈을 주는 고객인데. 그런 일이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들어봐도 그러니까 당이라면 당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당원들의 힘으로 당이 굴러가는 거고 그 힘으로 정권 교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이 사람에게 호소력 있게 설득하느냐 그래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같은 편이 돼주겠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제대로 네.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냥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복지 국가를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좋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모이고 지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정책도 중요하죠. 음. 근데 정책만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것들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스펙트럼이 뭐 또 다양하니까. 당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죠. 당에 애정이 있고 예. 당을 바꿔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많이 우리 가지실 당원 텐데. 중에서도 예. 일반 당원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권리당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네. 내신 분이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로 준 거죠. 근데 이분들이 100만 명의 당원들이 한 달에 1,000원이 저는 없어서 당원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매달 100만 명으로부터 우리가 당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청년위원장 선거 나온 분들 토론할 때 네. 다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위원회에 뭐 3% 5%의 사업비를 네. 주라 뭐 이런 예, 얘기 예. 했을 거예요. 그걸 공약화하겠다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운동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청년위원회의 당원들 만 45세 이하의 한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권리당원이 9만 명이니까 권리당원 아닌 사람들 일반 당원으로 치면 그것도 한 20만 명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당비를 걷어서 이것은 이제는 청년위원회가 가져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제도로 바꾸거나 저는 계속 이제 사실은 돈이 있어야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네. 이제 입당 원사라고 하는 것을 쓰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제가 유니세프에 후원금을 내도 네. 유니세프라고 하는 기구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어디 의료 기금으로 쓰는 게 좋은지 네. 음식료를 사는 게 좋은지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로 원하는 곳에 네. 마찬가지로 입당을 하면 저는 그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청년위원회, 당비를 여성위원회? 뭐 10,000원을 낸다라고 네. 하면 중앙당 운영 기금으로 당연히 한 30%가 쓰고 그리고 시도당 제가 소속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한 20%를 쓰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당연직으로 배정되는 게 있어요. 네. 청년, 여성, 뭐 노인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의 한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가 을지로위원회 아니면 뭐 어떤 위원회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청년위원회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해도 청년위원회에 도움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중앙당으로 가네요. 예, 중앙당으로 다 가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는 비용만 늘어난 거죠. 당원이 늘어나면.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럼 뭐, 디테일하지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꿔봐야 당장? 된다. 저희가 그 예산결산위원회를 따로 당에서 독립시켜서 만들었는데 저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제대로 현실화시켰으면 그러게요. 좋겠다는 예. 생각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 뭐 시당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당비가 만약에 그 은행에 잔고가 없어서 당비가 안 빠져나가면 계속 뭐 빠져나가는 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다가 몇 번 안 빠져나가면 그냥 끝. 근데 안 빠져나가는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것도 저도 문제네요. 지금 예. 당비를 안 내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다시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일 때는 매달 50만 원씩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약정해 놓는 게 아니고 매번 그 계좌에서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행정직원이. 세비 계좌에서. 예, 세비 예. 계좌에서.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제가 그 당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게 아니니까 네. 잊고 있었던 거죠. 생각 없이. 근데 5월 30일 이후부터는 네. 안 냈던 거예요. 한두 달을. 그래서 어느 날 뭐 하다가 네.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안 그 알려주는 정도니까, 거죠. 그 안 정도니까 알려주는 거죠. 일반 당원분들은 일반 권리당원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요즘 핸드폰 약정을 걸어놓는 분들이 많은데 핸드폰 바뀌어버리고 뭐 이러면 그게 이제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맞아요. 거죠. 저희가 이 당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들을 추미애 대표한테 좀 계속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온오프 정당 이거를 추진할 수 있게
지금 당직은 안 맡으셨지만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예. 당직을 안 맡으니까 네. 옆에 가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어떡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년에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원들의 힘을 더 모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의원님이 좀 많이 알려주시고 당직 못 맡으셨더라도 옆에 가셔가지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언급하셨듯이 대선을 위해서 이제 뛰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대선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중요한 자리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제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구호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그걸 넘어서는 그것의 몇만비의 일이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야 이제 경선 끝나고 뭐 했으니까 빨리 순천 가라 뭐 어쩌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주시는데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대선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그냥 좀 네. 멀리 보내놓고 대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네.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 중이신 거죠? 아직은 뭐 딱히 제가 역할 부여가 된 게 아니니까 뭐 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하나 하나가 다 저는 대선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배상환님께서 김광진 전 의원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도 트위터 열심히 하시죠? 예. 네네. 더 많은 소통 부탁드린다는 댓글이 있어서 혹시 요즘 좀 줄이셨나 싶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자,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에 이제 추미애 지도부 체제가 들어섰는데 야당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좀 선명성 그리고 강한 야당 이런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러더라도 어쨌든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전에 저희 당이 갖추고 있었던 기조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김종인 대표도 뭐 김종인 대표 나름대로 그 당시의 시기에 맞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었던 거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 얘기는 우선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미애 대표 슬로건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맞서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대표가 되셨는데 추미애 지도부가 그 구호에 맞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건 또 계속 많이 지켜보실 것 같고요. 지금 현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의원님께서는 19대 때 국방위에 계셨으니까 요즘 북한의 도발, 뭐 여기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나 국방부의 얘기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 이번에 SLBM 발사 때문에 시험 발사 때문에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원유철 전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SLBM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 핵 잠수함, 뭐 아니면은 미국 어떤 전문가는 사드를 하나 더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인데요. 네. 뭐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무기도 무기로서 무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식을 서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을 듣는 분들도 네. 어떤 무기에는 어떤 무기가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 고민의 지점들이 있죠. 군사적으로 보면 상대가 어떤 무기가 하면 우리는 어떤 거기에 이제 방어 맞는, 무기를 갖춰야 하는 방어 무기가 것이고 있다. 그것에 재응사할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군사적 고민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는다고 해서 SLBM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등가되는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무기 구입은 언제나 심리전의 작용인데 군사적 효용성과는 별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실제 잠수함을 잡기 위해 우리도 잠수함이 있는 건데 네. 그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아니어서 잠수함을 못 잡는 거냐? 아니면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을 다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쭉 지켜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핵 예. 잠수함은. 그러니까 오래 잠수하는 건 멀리 가려고 하는 건데 남북 간의 거리에서 그렇게 멀리 갈 일이 있습니까? 아, 예. 그런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이 배로 구축함으로 포를 쏜다. 그러니까 우리도 멋지게 항공모함을 하나 갖다 놓자. 라고 하는 생각. 네. 겉으로 보면 멋져 보여요.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항공모함의 그 존재 이유는 뭐죠? 그 선단을 이끌고 멀리까지 병력을 이동시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남북 간의 전쟁을 할 때 항공모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멋들어진 모습에는 우리도 항공모함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북한이 쫄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하. 심리전을 펴고 예. 국민들은 아 그러면 있으면 좋겠네. 그래야 라고 심리적으로 하는, 안정이 될 거니까. 예,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드도 배치한 거고 뭐 하고 이제 그렇게 가져오는 거죠. 네. 사드의 요격률이 높아서 혹은 북한이 포를 그 각도로 우리한테 쏠 거니까 사드를 쓸 거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용하다는 거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 지식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네. 근데 그냥 저쪽이 뭔가를 쏘니까 요격하는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인데요. 핵잠수함의 군사적인 어떤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네네. 사실은 효용성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의 전략상 네. 필요하다면 뭐 도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사드를 막거나 아니면 SLBM을 막거나를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입을 할 때 하더라도 네. 그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전력의 비중을 그리고 작전 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지금 있는 선단의 규모와 규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병력의 이동의 방식이나 아니면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현재 우리 작전계획 501호에 따르면 그 핵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이나 비전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네. 그러한 작전 계획도 아무것도 설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 계획도 없이 그냥 무기부터 사고. 잠수함을 사놓는다, 네. 만든 건조한다. 어떻게 쓸지는 모른다. 근데 갖다 놓고 있으면 전쟁 나면요 몽둥이 하나, 돌멩이 하나도 필요는 할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근데 그러기 위해서 돌멩이를 쌓아놓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 마찬가지로 돈이 1, 200만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컴퓨터 하나를 바꾸더라도 옵션 확인해보고 내가 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앞으로 이걸로 한글 프로그램만 할 건지 포토샵을 돌릴 건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국방 예산에 대한 것들은 다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5년, 1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저쪽이 뭔 포 하나 쏘면 우리가 갑자기 그걸 네. 대응으로 어떤 무기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견이죠. 네. 임기응변식으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북한의 SLBM이나 아니면은 그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한 이런 국방부의 그러니까 무기를 무기로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그 에스컬레이팅은 네. 무기 중개상만에게는 가장 좋은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가 안보적으로는 가장 위협스러운 방법인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다임적 요소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국가적 전략적 판단을 하려고 하면 DIEM의 모든 요소, 그러니까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외교적 요소, 그리고 군사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다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군사적 요소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한 합참의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 올라서는 정무직일 때 그리고 군 통수권자일 때 그리고 NSC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 포를 하나 쐈다 연평도에 네. 그랬을 때 재응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합참의장은 당연히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뭐 일사단을 어떻게 대체하고 비행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참의장의 결정과 결심이죠. 네. 근데 우리가 재응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주가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네. 발생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에게는 어떻게 사전 통보하고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NSC의 역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합참 벙커에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NSC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이 SLBM을 쏘면 군사적으로 합참의장은 핵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근데, 옵션을 제시하는 거죠. 예, 예. 그건 밀리터리적 DIEM의 요소 중에서 M적 요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 국가의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옳은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된 참모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국가의 리더는 모든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예. 외교부 장관의 입장은 뭐냐? 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핵잠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면 NPT의 문제가 바로 딸려올 겁니다. 그렇죠. 미국과 협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자력 사용 근데 협정. 지금 이제 미국과 협정 중에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편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네. 미국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실무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풀 것인지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뭔지 네. 그리고 경제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북한이 뭐 한마디 하면 그거에 그냥 네. 그 우우 달려들어가지고 동네 축구 하듯이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네. 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SLBM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확 오는데요. 이번에 그 성주에 또 다녀오셨잖아요. 예, 한번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방송할 때도 사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사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가 아니라요. 네. 더 오래 해야 됩니다. 저는 음. 대한민국 언론 또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진짜 새로운 이슈 나오면 그냥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끝나버리고 그 원래 있었던 사람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하고 국민들이 난리를 쳤지만 그 법이 시행됐고 시행령까지 공표됐습니다. 근데 시행령 공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다루는 언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누진세 전기 누진세 가지고 여름 동안 뜨겁게 언론이 다뤘는데 네. 어제 그제부터 이제 좀 쌀쌀해졌어요. 누진세 얘기 이제 안 나옵니다. 예? 매년 그렇게 지나왔어요. 예. 한겨울에도 여름 전기세에 대한 얘기를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벌써 3주 4주째 또 합니다라고 한 네, 얘기가 네.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사드는 지금도 현재고요. 그분들은 지금도 며칠째 날마다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거 50일, 아닙니까? 예, 촛불 집회 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래도 단합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네. 또 어쨌든 정부가 그리고 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매번 하는 똑같은 방식의 전술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네. 이런 거에 말려드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요. 뭐 제3부지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게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매번 분열과 갈등, 고립화 전략, 소외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똑같은 전략이죠. 똑같은 전략을 쓰는 예. 거죠. 강정마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제주에 있는 화순에 간다고 했다가 그다음 위미로 간다고 했다가 네. 그다음 강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효용성이 원래 월등한 어떤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그냥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계속 말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어가고 예. 또 처음부터 예를 들면 강정에 정해졌으면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순으로 간다 했다 위미로 간다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우리 지역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내고 또 강정 이 제주란다. 이 성주에서도 성주예요. 예. 골프장 부지로 간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읍내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제 조금 그래도 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결국 그게 아무런 해결점도 아니고 그 논리적 오류를 계속 발생하는 거죠. 원래 요구하는 것과 전혀 별도의 문제를 가는 건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저녁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오늘 안 먹을래 저녁 안 먹을래 이렇게 답을 네. 합니다. 네. 내 요구사항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짜장면을 먹는 게 나을지
어차피 먹는 거면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한식집 가서 밥 먹을래?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음. 기왕에 먹는 거면 그래도 저녁이니까 한식. 한식 먹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원래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네. 지금 이 논쟁이죠. 예. 사드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한번 고민해가지고 안을 가져와봐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네요. 예를 들면 예. 안 먹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서라도 한번 골라볼래라고 하는 안은 정부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난 짜장면도 짬뽕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제3의 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결로 가져오면 우리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항상 해오는 방식입니다. 항상 쓰는 방식인데요.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기는 한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음. 그리고 당장 다음 정도부터는 이제 보상금 얘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세월호 유족들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만 국민들의 여론에서 일순간 탁 틀어졌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보상금의 문제 네. 그리고 그 학교 특례 네, 특례 입학. 입학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게 사람들을 저 집단은 음. 이해관계와 이입 집단이라고 하는 걸로 갈라치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에게서 눈을 멀어지게끔 만들어내는 전략인데 저는 성주에도 곧 이제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예. 전자파의 범주는 어디까지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토지가 또 매몰되는 그 수용되는 분들 중에서는 또 동의하는 분들이 네, 생길 거고 네. 뭐 어떤 것이고 또 그 중에서 몇몇을 대리인을 네.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려고 막 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고 음. 똑같은 방식이죠. 똑같은 방식.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쓰는.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세월호 청문회 3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시 반부터 저희가 오마이 TV에서 생방송할 예정인데요. 저희 언론도 오마이뉴스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성주를 몇 번 가서 만나보고 방송도 해보고 해봤는데 성주 분들이 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또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내가 겪어보니까 이 정부라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들이고 얼마나 주민들, 국민들을 뭐같이 보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정말 언론이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냐 이런 말씀하시고 거기 뭐 특정 언론들 오지 말라 이런 플래카드 걸려 있었는데 똑같은 방식, 똑같은 전략으로 뭐 정부나 언론에서 이렇게 가르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항상 하는 네. 말이지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성주에 시위하는 네. 그 지도부의 몇몇을 뒤를 털어서 그 사람이 아주 뭐 사소하게 뭐 교통 범칙금을 안 내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끔 만들겠죠.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지금 성주에 그 투쟁을 하려면 기금도 모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뭐 할 텐데 그럼 뭐 모금법 위반이다.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밥을 사 먹었다. 네, 뭐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또 횡령을 네, 했다 네. 의혹 뭐 네. 보도되고 그리고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 버스 타고 뭐 어디를 다녔다. 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요. 그런 거에 편승하지 않는 언론이었으면 좋겠고 네네. 그런 것이 뻔한 스토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조작된 내용들에 네.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 이런 뭐 정부나 언론의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제대로 알리는 역할 또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오마이뉴스 팟짱도 더욱더 열심히 이 현장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9시 29분이에요. 9시 반부터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요. 더 길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 방송은 이것을 줄이고 다음 주부터 뭐 계속 나오시는 거죠? 계속 나오셔서
저희 마카산삼과 꽃주문닷컴 앞에 앉으셔서 방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주 사장님께서 좀 대단하세요. 이런 예, 참 어려운 진짜 경제 상황에서도 계속 오랜 기간 해주시네요. 예. 광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 힘으로 저희가 팟짱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자 가시기 전에 또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쉽습니다. 뭐 앞으로도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고 네. 또 궁금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궁금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도 조금 네, 시대 변화를 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요? 팟캐스트는 예. 기본적으로 녹음해 놓고 이제 그냥 알아서 들어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죠. 이제는 조금 더 공개 방송의 형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 근데 공개 방송도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하고 있지만 네네. 그것은 질의응답을 받는 건 아니고 보여주는 공개 방송이잖아요. 아, 방송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일반, 보여주는 네, 것. 방송처럼. 예, 벙커원이나 이런 곳에서. 네, 네. 근데 그런 것보다 매번 질의하고 묻고 답하고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송. 네. 그래서 방송의 패널이라고 하는 특정한 누군가의 얘기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네. 여기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과 일반 국민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듣고 또 실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시켜 드리고 예. 근데 밖에서 봤을 땐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이러니까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만 변명처럼 계속하고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너희들 이렇게 네, 한다면서 네. 왜 안 하냐라고 하는 얘기만 끊임없이 하면 이건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팟짱도 조금 더 네.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한번 그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꼭 모셔가지고 질의응답 그 자리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